최종 검증자 또는 화폐 발행자로서의 국가를 믿지 못하는 개인들이 많아지다 보니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을수록 그 대체 시스템인 비트코인이 더욱더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거지. 사실 빨리 재밌는 얘기 좀 하고 싶어. 그래, 재밌는 얘기 좀 해봐. 요즘 재미난 일이 진짜 많이 터지고 있어. 파괴적인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랑 연결돼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 모든 얘기를 하려면 오늘 할 얘기를 꼭 들어줘야 더 제대로 완전 와닿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꼭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 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오늘 하려는 얘기는 거래를 검증하는 방식으로서의 채굴이야. 채굴? 금 캐는 거 같은 그런 거 말하는 거야? 비트코인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래를 검증하는 방식도 의미를 해. 그럼 기존의 거래 검증 방식이랑은 어떻게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보낼 때를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어. 첫 번째는 내가 안 보내놓고 너한테 보냈다고 우길 확률. 두 번째는 너가 받아놓고 나 안 받았는데? 라고 할 확률.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야. 아무튼 이걸 이중지불의 문제라고 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솔로몬을 지정을 했어. 아, 국가나 은행 말하는 거지? 판단할 권력을 가진 자들이야. 예를 들면 은행, 카드사, 페이팔 또는 국가같이 중앙화된 서버에서 거래 장부를 기록하는 시스템이야. 이 시스템의 거래 장부는 아주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어서 중앙 서버만 열람할 수가 있어. 그 거래 장부를 기입한 한 주체만 볼 수 있다는 거지? 국가도 그런 장부를 독점적으로 기입하는 주체야. 법정 화폐를 발행하고 은행을 통해 유통한다는 것은 결국엔 중앙 정부가 법정 화폐의 거래 장부를 관리할 힘이 있다는 걸 의미해. 거래 장부를 관리할 힘이 있으면 뭐 마음대로 쓴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가? 이게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한 국가가 돈을 엄청 풀기 때문에 이에 반대되는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 이 내용이랑 연결이 돼. 아, 국가가 돈을 풀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어서 그 가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단순히 비트코인의 수량이 정해져 있다 이상의 의미야. 원래 국가는 세금이 곧 소득이니 소득만큼 쓰면 되는데 그 이상의 돈을 쓰려고 돈을 찍어내는 거야. 국가가 돈을 푼다는 건 결국 세상에 빚을 진다는 거거든. 어떻게 빚을 진다는 건데? 그 10,000원짜리 한 장의 의미는 결국에는 이 10,000원을 가지고 10,000원에 해당하는 가치의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 즉 청구권을 의미를 해. 그 청구권을 국가가 찍어낸다는 건 언제든 국민에게 네가 나한테 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오면 내가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이거든. 결국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을 지는 순간인 거지. 그래서 돈을 계속 푼다는 건 그 국가가 국가의 거래 장부, 즉 가계부에 빚의 내역을 계속 기입하는 거야. 국가가 빚을 계속 지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지 않으니까. 아, 내가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릴 때는 은행이 내가 1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빌려주는데 국가가 100만 원을 빌릴 때에는 그 능력을 평가하는 게 국가니까 아, 나는 갚을 수 있겠지 이러면서 돈을 그냥 찍어낸다는 거지? 맞아. 거래 검증하는 중앙 주체로서 국가 또는 은행 전부 화폐 발행 또는 신용 창출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빚을 계속 지는 거지. 그러다가 갚을 능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개인이 파산하는 것처럼 국가도 파산하는 건가? 그 독일 마르크화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짐바브웨 달러의 초인플레가 다 비슷한 사례들이야. 현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부가 위태위태하다고 하는 것도 그 코로나 이후 미친 듯이 돈을 푼다. 즉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계속적으로 돈을 찍는다. 빚을 지고 있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해. 국가 마음대로 검증하고 장부를 기입해서 벌어진 일들이네. 미국도 마찬가지야. 이번 코로나 감염 사태 이후 엄청나게 통화량은 증가하였는데 반면 화폐의 유통 속도는 급감했어. 결국 시중에 풀어둔 돈은 많은데 그게 돌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누군가의 손에 계속 쥐어져 있다. 누구의 손일까? 아마도 전 세계를 움직일 만한 슈퍼리치들의 손일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89년 대비 20년 후인 2018년에는 상위 1%의 자산이 약 3배 정도 증가한 반면 하위 50%의 자산은 70%나 감소했대. 닉슨 대통령의 불태원 선언 이후로 이렇게 큰 양극화가 일어나게 된 걸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걸까? 정부가 혹은 그 정부를 움직일 집단이 계속 어떤 거래 장부를 빚을 지고 있는 거를 보고만 있었더니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다. 우리는 이걸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걸까? 반면 비트코인은 그 거래 장부를 모든 이에게 오픈을 해. 은행이나 국가가 마음대로 거래 장부를 쓸 수도 없어. 그럼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거래 내용을 볼 수도 있고 검증도 할 수 있는 거야? 너와 나같이 비트코인 송금 시스템을 쓰는 참여자들이 모든 거래를 다 볼 수는 있어. 하지만 검증은 채굴자들만 할 수 있어. 그럼 그 채굴자라는 사람들이 또 특권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채굴 장비만 있으면 채굴자는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될 수 있어. 아, 내가 채굴을 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럼 채굴자들은 어떻게 검증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향 너한테 1비트코인을 보내. 그러면 쨍이 향에게 1비트코인을 보냈다 라는 거래의 내역이 모든 채굴자들, 즉 노드에게 전송이 돼. 이 거래 내역을 검증하면 비트코인을 수수료로 받고 그 다음에 이에 더해 블록 보상으로서 비트코인을 추가로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럼 모든 채굴자들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니, 수많은 채굴자들 중에서 단 한 채굴자에게만 무작위로 그 기회가 주어져. 아, 그럼 다들 그 기회를 잡으려고 경쟁하겠네? 어떻게 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야? 검증을 하려면 일단 블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어떤 연산 작업에 성공한 단 한 채굴자에게만 주어져. 이 연산값은 비트코인 알고리즘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컴퓨터로 무작위로 값을 대입하면서 그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에서 제시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 그 답을 우리는 논스 값이라고 불러. 채굴자들은 논스 값을 찾으려고 컴퓨터를 막 돌리거든? 그런데 그 값을 찾을 확률도 무작위야. 결국 그 수많은 채굴자들 중에서 동일한 컴퓨터의 성능이라면 각각의 채굴자들이 그 값을 찾을 확률도 다 동일하게 되는 거지. 아, 검증할 권한을 공평하게 얻을 수 있겠네. 만약에 내가 그 권한을 얻을 확률을 높이고 싶으면 더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쓰거나 컴퓨터를 여러 대 쓰면 되는 거겠네? 그래서 요즘엔 채굴자들끼리 연합을 이뤄서 채굴 확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연합 중에 한 명이 경쟁에서 이겨서 채굴 보상을 받게 되면 해당 보상을 나누는 이런 채굴 풀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 아무튼 이렇게 경쟁에서 이긴 채굴자 한 명이 블록을 만들어서 그 블록 안에 쨍이 향에게 1비트코인을 보냈다라는 거래를 포함시켜. 그리고 그 대가로 블록 보상, 현재는 6.25비트코인이야, 한 블록당. 과 거래 수수료를 그 대가로 가지게 되지. 블록의 거래를 기록하면 이제 검증이 된 거야? 아니야, 거기서 끝이 아니야. 그 블록에 기록된 거래들이 모두 참이라는 사실을 채굴자 반 이상에게 승인받아야만 해. 아, 블록을 만든 사람은 내가 이거 검증 요청할게 라고 하는 거고 다른 채굴자들이 승인을 해줘야 검증이 된다는 거지? 50% 초과의 채굴자들이 그 거래가 참이라고 인정을 해야 그 블록이 유의미해지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단어가 블록체인인 것처럼 직전까지 생성된 가장 긴 체인의 마지막 블록과 지금 막 생성된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게 돼. 왜 연결해야 돼? 블록을 만들면 이제 검증이 된 거 아니야? 그런데 비트코인에서의 검증은 기존 시스템과는 달리 어떤 한 시점에 솔로몬이 검증 도장을 쾅 찍는 게 아니야. 그런 기존의 시스템과는 달리 체인으로 과거에 승인받은 블록들과 현재의 블록을 연결하는 작업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거든. 즉, 그 비트코인 시스템이 탄생한 11년 전부터 참으로 계속 인정받아왔던 역사 속에 내가 너에게 1비트코인을 보낸다 라는 사실도 그 역사적인 거래 장부에 편입되고 기입됨으로써 똑같이 참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야. 그 참의 대열에 합류했다는 걸로 검증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최근의 블록보다 더 이전의 블록이 상대적으로 과거의 블록이 더욱더 공고하게 신뢰받는 구조야. 왜 그런 건데? 두 가지 규칙 때문이야. 첫째,
가장 최근의 블록에는 그 이전 블록까지 포함된 거래 기록이 모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2, 3, 4, 5번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럴 때 5번 블록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연결된 것이라고 했을 때 5번 블록에는 1번부터 4번까지의 거래 기록이 전부 포함된 내용이 암호화돼서 저장이 돼. 마찬가지로 4번 블록에는 1번, 2번, 3번 블록에 포함된 모든 거래 내역이 암호화되어서 4번에 한 줄로 저장이 되고. 그럼 6번 블록이 생긴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1번에서 5번까지의 블록의 거래 내역이 6번에 한 번 더 저장이 되는 거네. 그럼 채굴자들이 다 승인을 해줘야지 6번 블록을 만들 수 있으니까 1번에서 5번까지 블록의 거래 내역이 한 번 더 승인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1번 블록의 거래 내역은 총 6번을 승인받은 거고 2번 블록의 내용은 5번을 승인을 받은 거고 이래서 옛날의 블록일수록 더 많이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거지? 맞아. 두 번째 원칙은 채굴자가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때 가장 긴 체인 뒤에 그 다음 올 블록을 연결한다는 거야. 모든 채굴자는 그 과거까지의 비트코인 거래 관련한 기록을 장부로서 공유하고 있어. 채굴자들이 기록을 할 땐 거래 장부에 그동안 형성됐던 체인 중에 가장 긴 체인 뒤에 이걸 붙이고 기록해. 이렇게 두 가지 전제를 기본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블록 다음으로 계속 쌓인 블록들이 많을수록 이전 블록에 속해져 있는 거래 내역들을 고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지거든. 쨍이 향에게 1비트코인을 보냄이라는 기록이 아까 말했던 1, 2, 3, 4, 5번 체인 중에서 2번 블록과 5번 블록에 각각 적혀져 있는 경우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5번에 저장된 쨍이 향에게 비트코인을 1비트코인을 보냈다라는 기록을 쨍이 향이 아니라 쨍이 쩡에게 1비트코인을 보냄으로 거짓 주장을 하고 싶을 때 해당 거래 기록을 바꾸고 그 다음 현재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만여 개 이상의 채굴자들 중 과반 이상을 매수하거나 해킹하거나 해서 그 노드에 적힌 거래 장부를 변경하게 돼. 이때 해킹 비용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노드들을 해킹하는 비용 혹은 매수하는 비용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던 5번 말고 만약에 1, 2, 3, 4, 5번 중에 비교적 오래된 2번에 만약에 해커가 쨍이 쩡에게 1비트코인을 보냈다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 2번을 바꾸고 싶을 때? 그럼 아까 이제 3번의 거래 내역에는 1번, 2번의 거래 내역이 들어가고 4번에는 1, 2, 3의 거래 내역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2번을 바꾸면 3번에 있는 것도 바꿔야 되고 4번, 5번에 있는 것도 바꿔야겠지? 2, 3, 4, 5번을 통째로 다 바꿔야 되는 거지. 채굴자들의 원칙이 가장 긴 체인의 마지막 블록을 연결한다였잖아. 아까 같은 거래 조작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채굴자의 과반이 되지 않는 이상 매 블록마다 이미 다른 채굴자들에게 공유된 1, 2, 3, 4, 5번에서 5번까지의 블록은 여전히 존재하다 보니까 만약 정상적인 채굴자라면 가장 긴 체인 뒤에 그 블록을 붙이게 되겠지. 근데도 이런 조작을 가능하게 하려면 2, 3, 4, 5, 즉 4번 50% 이상의 채굴자 노드를 해킹하거나 아니면 매수해서 4번 변경된 거래 장부를 덮어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이전 블록일수록 해킹하기 어려우니까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거구나. 신기하네. 그럼 현재까지는 비트코인 블록이 몇 개까지 만들어져 있어? 지금도 평균적으로 10분마다 한 번씩 블록이 생성되는데 한번 보자. 지금 65만 81번째네. 오, 65만 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맨 처음 생성된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거든. 그 첫 번째 기록은 결국 65만 81번 검증을 받은 거랑 동일해. 그러겠네.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그 신뢰가 공고해지는 장부인 거야. 거래 검증 방식이 분산화되었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솔로몬이 도장을 땅땅 찍어서 검증이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채굴자들이 참이라는 것을 승인한 그 역사 속에 기록이 됨으로써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또 참임을 인정받고 또 승인받고 이렇게 신뢰가 쌓이다 보니 그 신뢰도가 올라간다. 이런 뜻인 거지. 이런 검증 시스템으로 어떤 한 중앙 주체가 검증 권한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 중앙화된 권력이 사실상 돈 찍기, 만행을 계속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찍어 하면 찍고, 그런데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그런 단 한 명의 검증자가 원천적으로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 발행해라고 할 중앙 권력이 없어지는 거지. 거래 검증, 화폐 발행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인 것 같아요. 기존 시스템의 부작용이 특히 두드러지는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이 대체 수단으로서 더욱더 빠르게 부상하고 있어. 구글 검색 트렌드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검색하는 나라로서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포함이 되는데, 위와 같이 최종 검증자 또는 화폐 발행자로서의 국가를 믿지 못하는 개인들이 많아지다 보니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을수록 그 대체 시스템인 비트코인이 더욱더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거지.